미리 알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혈관 질환의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먼저 실제로 제가 직접 진료를 보았던 환자의 사례들로 재구성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얼하겠네요, 이거. 좋아요. 첫 번째 영상은 50대 여성 직장인 K 씨인데요. 네. 이분은 고혈압하고 이상지질 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있었고요. 예. 하지만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 외에는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약만 드셨구나.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망치에 얻어맞은 듯한 두통을 느끼고요. 약을 먹었는데도? 그리고 쓰러지게 돼요. 아이고, 쓰러져요. 두통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신다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뇌동맥류? 뇌동맥류. 뇌동맥류는 뇌의 동맥혈관이 이제 꽈리처럼 어떤 풍선이 후 이렇게 불어나듯이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질환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MRI에서는 검정색의 커다란 부위가 이제 자라난 뇌동맥류입니다. 혈관이 자라난 주변의 시신경과 뇌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압박에 의해서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측의 뇌혈관 조영술 사진을 보시면 혈관이 커다란 풍선처럼 부푼 형태를 보이죠. 이 정도 크기의 뇌동맥류는 1년 이내에 70%까지 파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조금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대개 뇌출혈로 인한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뇌경색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뇌동맥류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네, 조사에 따르면 뇌동맥류 환자는 2015년 5만 8,541명에서 2019년 11만 5,640명으로 9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혈압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뇌동맥류의 파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뇌동맥류는 일단 파열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제 그 뇌동맥류 어떤 수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여드렸던 영상 속 환자의 그 실제 혈관 내 수술을 하는 영상입니다. 코일이라고 하는 물질을 뇌혈관 조영술로 뇌동맥류의 위치를 파악을 한 뒤에 환자의 허벅지에 이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넣고서 삽입을 한 다음에 혈관 내 백금 코일을 집어넣어서 동맥류의 내강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이제 커다란 뇌동맥류를 백금 코일로 천천히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동맥류 속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혈류를 차단을 하고 더 이상 이러한 진행과 파열을 막는 방법이죠. 해당 환자는 이제 뇌혈관 속으로 도관과 코일을 넣어서 치료하는 코일 색전술로 이제 안전하게 치료가 잘 되었고 처음에 이제 호소하였던 증상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발전을 한 거야. 네. 그럼 이렇게 뇌동맥류 환자는 모두 다 이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뇌동맥류의 위치, 모양, 그다음에 분류에 따라서 두개골을 열어서도 수술을 합니다. 이제 미세 클립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경부를 결차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 밑에 작은 혈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혈관으로 손상이 되면은 마비가 생길 수 있고 굉장히 피가 다니는 적혈구가 다니는 저렇게 벽이 얇아져 있는 곳을 저러한 클립으로 천천히 닫아주어서 정상 혈관 구조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진짜 훌륭하시다. 진짜 선생님. 훌륭한 네. 일을 하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60대 남성 B 씨입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고요. 2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이렇게 자가로 잘 조절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좀 높네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두통하고 어지러움 증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런데 갑자기 TV를 보고 있던데 있는 상황에서 앞이 뿌옇게 보이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왼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느끼게 되었죠. 이게 전조 증상 같아요. 저 정도인가? 이럼 바로 병원 가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경색의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뇌경색. 자,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두 사람 다 두통이란 말이죠. 근데 한 분은 뇌동맥류라고 했고 그치. 한 분은 뇌경색이라고 했는데 이 두통이 질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나요? 아, 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혈액과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뇌세포가 죽게 되는 질환인데요. 그 혈관을 보는 MRA를 보시면 혈전으로 혈류의 흐름이 막혀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이로 인해서 뇌경색이 진행되면서 뇌 실질을 볼 수 있는 MRI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 피가 안 가니까 하얘졌나 보다.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다가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기고 발음장애,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뇌세포의 혈액 공급이 끊기게 되면 끊긴 시간에 따라 뇌 손상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전용기 선생님께서는 이런 시각과 초를 다투는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 그럼 이 뇌경색하고 뇌동맥류의 수술은 혹시 수술 방법의 차이가 좀 있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뇌경색은 약물을 넣어서 혈전을 녹이거나 아니면 카테타를 넣어서 어떤 도구, 스텐트라는 도구로 혈전을 잡아서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뇌 혈관이 막힌 뇌경색 환자의 수술 영상인데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혈관이고 저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덩어리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피와 나오는 혈관의 혈류를 차단을 하고서 혈관 벽을 미세한 나이프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 안에 혈전을 가위로 자르고 혈관을 그 안에 혈전을 미세한 포셉으로 서서히 부드럽게 빼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동맥에 생긴 혈전은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응급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혈전은 네. 심장이나 뇌뿐 아니라 전신에 있는 동맥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맥이 막히면 해당 혈관과 연결된 그런 장기나 세포 등이 괴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아이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무섭다. 저게 저렇게 좋은 시술이 아니면은 저분들이 일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사 선생님들 의사 사랑해요.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죠? 예, 뇌혈관의 합병증은 한순간에 발생하기보다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렇기에 언제나 본인 건강에 관심을 갖고 규칙적 생활과 네. 음식 등으로 조절하는 것이 예상치 않은 혈관 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홍준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